아이들은 왜 책을 읽지 않을까요? 중학생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숙제해야 돼 이거가 먼저 나오니까 학원 숙제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애들은 그게 뭐 1순위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과제 끝내고 나면 11시, 12시 인 거예요. 독서를 하라고 할 수가 없어. 부모 입장에서는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시간을 조금 내는 게 중요성은 알겠어. 독서를 읽었는데 막상 독후감 쓰면 나쁘지는 않아. 근데 이게 시험 문제하고는 크게 애가 대입을 못하니까 당장의 어떤 결과치를 맞아요. 내기 위한 독서가 아니니까 꾸준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건 알지만 중요하다는 것도 알지만 병행하는 게 어렵다. 너무 어렵다. 초등학교 때 70권이 훌쩍 넘었던 연간 독서량은 중학교에 가며 3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지는데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은 이유로 꼽은 첫 번째 답변은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많이 읽지는 못합니다. 이게 시간도 없고 이제 중학교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학원도 다니고 내신이나 수행평가처럼 신경 쓸 것도 많아져서 책을 많이 못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막 중요성을 느끼긴 해도 막 그 정도는 잘 모르겠어서. 경기도의 한 중학교. 수업을 마치고 은유리가 향하는 곳은 집이 아닌 학교 도서관입니다. 친구 세인이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은유리와 세인이는 학교에서 독서왕으로 유명합니다. 둘을 이어준 것도 책이었죠. 그래. 조용히 다가서 내가 책 추천해줄까? 이러고 도서관 유령이야? 은유리가 어딘가로 뛰어가더니 책 하나를 빼서 이거 재밌어. 한번 읽어봐. 이러고 줬었어요. 근데 마지막 건 좀 괜찮을지도. 주로 도서관에서 만난다는 두 아이들. 대화는 책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동상치 않은 너희 언니. 나 이거 가져갔잖아. 너 그거 가져왔어? 어. 재밌어? 아니, 뭔가 내 스타일일 것 같아서 가져갔는데 아직 못 읽었어. 시간이 안 났거든. 슬슬 학업에 부담을 느낄 시기지만 은유리의 독서량은 줄지 않습니다. 지난해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은 무려 228권. 세인이 역시 학년이 올라가도 다독하는 습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서관에서 187권의 책을 빌렸죠. 이 정도 책은 자기 전에 막 몰래 읽는데 이런 단편집이나 별로 기대 안 되는 책 같은 거는 숙제하다가 중간중간 읽고 그래요. 아, 엄마 몰래? 네. 저도 엄마 몰래 밤에 몰래 불 넌 켜고 걸리면 죽는 거 있는데 아니냐? 사실 엄마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해주시는 것도 있고 성적이 오른다는 거 알고 있긴 한데 굳이 부정하면서 책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 하면서 책을 읽긴 해요. 그거 거짓말이야. 공부해. 아니야. 어려서부터 꾸준히 책을 읽어온 은유리와 세인이. 독서로 길러진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수학 문제 같은 것들은 문제 글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 거 8줄까지도 본 적이 있고 해서 예전에는 그런 거 보면 이게 뭐지?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읽고 한 적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아 오케이 이해했어 하고 바로 문제를 풀고 해요. 뭔가 지어내는 걸 잘해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예전에 도덕 수행평가 같은 걸 볼 때 내 준비를 하나도 안 해와서 거기서 바로 썼는데 다 지어내서 A+ 받았어요. 우리가 글을 잘 이해하고 말을 잘 이해한다는 거는 단순히 해석의 수준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추론의 영역까지 가야 돼요.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은 물어보는 순간 이미 물어보는 사람의 의도, 숨겨진 의미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빨리 이해를 하고 추론을 하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나의 생각이나 이해, 감상을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형도 시인의 시 엄마 걱정을 다른 관점으로 쓰는 수행평가. 은유리는 화자를 비로 바꿔 비의 걱정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관점을 바꾸어서 이제 시를 표현하는 거예요. 시에서 뭘 이야기하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화자를 바꿨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렇게 봤을 때 여기 보이는 부분들은 정말 원시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서평 쓰기에서는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제와 작가의 의도 등을 추론해 독창적인 감상을 서술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수행을 했는데 못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보통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거나 그게 가장이 많아요. 그래서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독서를 많이 한 친구, 특히 은율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무조건 시간 내에 다 하게 되고 뭘 해야 될지를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적인 좀 측면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일반적인 지필평가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고 학습적인 능력 중에서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두 딸을 사교육 대신 독서로 서울대와 카이스트에 보내고 그 경험을 담아 책을 쓴 이미향 씨. 그녀의 독서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독서를 다독을 해야지. 그냥 조금 독서를 해서 사교육을 이긴다, 대체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다독이어야 되고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하고 영화로도 보고 한글책으로도 봤어요. 그랬을 때 영어책으로 보니까 이미 장면이 다 돌아다니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쑥쑥쑥 읽거든요. 빠져서 몇 번을 읽어요. 모의고사나 수능 수준, 지문 수준을 보고 해리포터를 보면 해리포터가 훨씬 더 긴 문장에 더 고급 문장이고 어렵거든요. 그러면 입시 안에서 영어 때문에 고민할 일은 최소화가 되겠다. 국어 같은 경우는 독서하고 가장 그 효과가 연결된 밀접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다독을 했다 그러면 국어는 저절로 나오는 부분인데 중요 과목 두 과목이 그렇게 독서로 해결이 된다는 건 여유도 많고 그것 때문에 고3 때까지 여유롭게 뭐 태권도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 수학도 재밌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러려면 과목 중에서 가장 추상성이 높은 게 수학이잖아요. 이걸 일상과 연결시키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큰 서점에 가봤어요. 근데 와 놀랍게도 과학 도서도 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있었고 수학 코너도 따로 있었어요. 거기서 가장 어려운 핵심 것을 더 넓게 공부를 했고 용어를 이미 다 습득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개념이 어렵지 않았어요. 물리면 물리, 그다음에 생물이면 생물 이런 지식 도서를 꾸준히 읽는 것으로 그 이론을 아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치동과 함께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목동에 살면서 불안한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높아진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독서의 힘을 증명해주고 있었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게 나아갈 수 있었죠. 충분히 계획적이고 다독을 했다면 사교육을 이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사교육만큼은 한다. 그리고 또 사교육보다 조금 더 못하더라도 저는 할 용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하는데 어린 시절을 이게 만들어주잖아요. 책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이 두 아이들의 친구가 될 것 같아서 엄마를 대신해주는 느낌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는 남인혜 교수는 지난 3년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책에 관련된 설문을 조사를 좀 많이 해서 제 혼자 보려고 조사를 했었는데 물어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대답한 인원이 항상 70% 언저리로 나오더라고요. 10명 중에서 7명이 초등학교 때 다독을 한 어린이였다는 거야. 굉장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중학생 때는 80%가, 고등학생 때는 65%가 책을 읽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독서는 학습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초중 고교 시절 꾸준히 책을 읽었다는 서울대학교 학생들 4명이 모였습니다. 앉아볼까? 학창 시절 독서를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를 공부를 잘하게 만든 건 이거야. 나를 서울대로 오게 해준 거는 이거야. 다시 말해서 고득점 비법을 내놔. 그러면 누구부터 이렇게 좀 가는 게? 저는 그때 당시에 되게 방해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책을 한 권 더 읽는 것보다 시험 문제를 하나 더 맞추고 점수를 하나 더 올려서 등급을 하나 더 올리는 게 사실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그게 전략상으로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다 그런 토대를 쌓는 과정이었구나. 저는 몰입을 좀 잘했던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막 이렇게 떠들고 뭐 하고 할 때 저는 그래도 책을 붙들고 제일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이제 기저에 뭐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독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체화라는 단어였습니다. 내 몸에 익히는 거. 그리고 그걸 가장 잘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거는 상상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준 밑바탕이 저는 소설책이었어요.